뮤직 매거진 뮤브 7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영경 씨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을 했고요. 어, 윤석열 체포만을 기다리며 우리 영경 씨가 약간 몸이 상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 나라를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윤석열 체포됐기 때문에 윤경 씨도 건강 이제 회복할 것 같고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좀 급하게 좀 도와주실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제 67회 그래미상을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뮤브의 예측 작년에도 사실 66회 그래미상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 어느 정도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연경 씨가 작년에 좋은 예상을 해서 적중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경 씨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오늘 더 총명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예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트리비아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게스트 우리 뮤브의 가족들을 모셨습니다. 장준환 음악평론가 그리고 신동규 이준필자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해 주시죠. 네, 뮤브로는 되게 많이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음악 평론가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즘에서 글 쓰고 있는 신동규라고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준환 씨는 언제 왔었죠? 우리 뮤브에? 이제는 그때 우리 그 연말 이제 공개 방송 때 같이 했었고. 그쵸. 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네. 편이 그래, 공개 방송 때. 그랬죠. 네. 사실 뭐 소식이 업데이트 됐는지 우리 청취자들 모르겠지만은 준환 씨가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같이 하게 돼서 올해부터 R&B, 힙합 그리고 이제 전자음악,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까지 네. 세 부문에서 네.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방송 나갈 때쯤에도 아직 한대은 발표가 안 나겠군요. 네, 후보가 아직 안 나왔을 때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규 씨는 신해철 특집에 왔었는데 네. 사실 그때 오고 지금 두 번째인 거죠? 네, 그때 이제 조아름 작가님이랑 방송하고 이후로는 처음이죠. 네. 그때 막 이제 자기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선배들 등살에 못 이어서 또 얘기를 못했다. 뒷담을 막 깠나요? 아주 아쉬워했는데 오늘은 준비하신 내용 충분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원래는 대구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멀리서부터 왔었는데 또 마침 서울로 이사를 왔죠. 그렇죠. 그때 이제 신해철 방송을 할 때도 대구에서 왔다 갔다 또 이거 끝나고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다들 안타까워하셨는데 이제는 끝나도 집으로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1인 가구가 됐으니까 또 아주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이제 가장이 되셨으니까 세대주가 감사합니다. 됐잖아요. 세대주가. 그렇죠. 서울에 중요하거든요. 살아야. 근데 사실 뭐 공연도 되게 많고.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접근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뮤브도 많이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편하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규 씨를 제가 밤 11시에 전화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그래미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미가 벌써 67회가 됐고 올해 그래미상이 예정대로라면 지금 2월 2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LA에 아주 큰 산불이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도 아직 진화가 안 됐고 그래서 그래미도 뭐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오스카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미국의 연예 산업 쪽이 좀 비상 상황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재해 때문에 그래미 일정에 영향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 2021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아마 노미네이트 됐다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겹치면서 아마 일정이 연기가 됐고 미국행도 막 취소가 돼서 기사가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도 좀 조직위원회 쪽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뭐 쇼케이스나 뭐 전야제 같이 이렇게 전후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취소하는 걸로 네네. 대신에 본식은 2월 2일 날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네. 왜냐면 이게 일정을 너무 예전에 이제 공지를 다 해놨고 그래서 사실 그 뮤지션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조정한다는 게 어려워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재난 상황이지만 최대한 좀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 대신 그 앞뒤에 있는 그 파티 같은 것들은 사실 그쵸. 지금 뭐 파티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취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LA 산불 피해액이 뭐 상당하다고 하고 뭐 수십조, 뭐 10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하루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미 후보를 좀 소개하면서 수상자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은 사실 뭐 세부 장르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영경 씨랑 둘이 제너럴 필드 이게 제너럴 필드가 사실은 레코드, 송, 앨범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 여기에다 이제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송라이터랑 프로듀서. 네. 근데 이제 송라이터랑 프로듀서는 하지 않고 빅4만 일단 네. 네. 기존의 빅4 위주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예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투표위원이다 선정위원이다 그럼 내가 투표할 것 같은 후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미는 후보 그리고 그렇지만 뭐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것 같은 예상되는 그 후보 예측까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준환 씨가 또 재미난 것도 준비해가지고 약간 랜덤리 그죠. 예측을 한번 해보자. 네, 뭔가 올해만큼 후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해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랜덤으로 그 즉석에서 룰렛을 돌려가지고 이제 AI가 뽑은이라고 할까요? 기계가 뽑은 네네. 픽, 네 랜덤으로 뽑은 픽도 같이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민재 픽, 준한 픽, 동규 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예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딱 진행되면은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크게 틀렸거든요 신인상을. 제가 작년에 신인상을 모르겠더라고 도저히 네. 누가 받을지. 아이스 스파이스 맞아요. 예상 하셨던 아이스 걸로. 스파이스 해가지고 그렇죠. 재미라도 챙기자 했는데 아이스 스파이스 뽑는 바람에 영경 씨가 아주 크게 비웃었었는데 뭐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좀 적중률이 있지 않을까. 셋 중에 한 명은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리고 우리 셋의 의견을 서로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셋의 어떤 예상을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데 자 본격적으로 올해 레코드부터 레코드 오브 더 이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비틀즈의 Now and Then 그리고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찰리 XCX의 360 360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채플론의 Good Luck Babe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포스트 말론의 Fortnite 이렇게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비틀즈 같은 경우는 이 Now and Then이 아시겠지만은 AI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복원을 한 그런 싱글이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비틀즈의 신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있었고 근데 이게 새삼 그 그래미가 이 집계를 하는 기간이 다른 시상식이랑 다르구나 싶었던 게 이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9월부터 집계를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미가 그때쯤에 이렇게 해서 비틀즈가 11월에 네. 나왔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후보에 올랐다는 게 또 그런 새삼 그래미만의 뭔가 방식을 볼 수 있는. 그들만의 달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느낌상으로는 2년이 된 것 같은데 2년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네. 이게 인공지능 목소리로 들어가는 뭐 첫 번째 제너럴필드 후보작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비틀즈라는 것 되게 놀랍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인공지능으로 음성 합성을 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우리가 그때 이거 다뤘어요. 뮤브에서도. 근데 예전에는 이게 녹음을 통록을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셋이 녹음한 것도 막 트랙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AI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동규의 목소리만 AI 기술로 딱 잡아내서 이 목소리만 트랙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생겨서 이제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 오브 더 이어에 들어가게 됐고 사실 비틀즈가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뭐 이 카우보이 카터의 리드 싱글이었고 뭐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곡이었고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찰리 XCX의 브렛 서머 주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60 저는 사실 애플이라는 노래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제 취향이니까요. 근데 뭐 올해는 찰리가 오를 곡들이 많았죠. 사실 뭐 본더치도 굉장히 맞아요. 강렬했고. 본더치도 너무 멋있는 노래였고 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빌리 아일리시 막강하죠.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사실 정윤경이 있었다면 켄드릭 라마를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채플론의 Good Luck Babe 테일러 스위프트의 Fortnite 일단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미는 후보부터 한번 들어볼까 봐요. 준환 씨는 올해 레코드에서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어.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표를 줄 거예요. 저는 아마도 캔딕 라마의 Not Not Like Like Us를 주지 않을까. 이유는 그 레코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와 레코드의 차이가 있다면 레코드는 이제 어쨌든 곡 작업을 같이 했던 뭐 작곡가부터 시작해서 믹서, 엔지니어 다 받는 건데 사실 이 Not Like Us라는 곡은 그 되게 디스전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래퍼들 그냥 그게 이 곡 작업에 참여한 래퍼들이 어쨌든 디스전에 참전을 했던 그 캔딕의 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곡을 이제 머스타드가 비트를 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노래보다는 레코드에서 이 곡이 받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미가 힙합에 좀 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개인적으로는 이 곡이 받아가지고 제가 드레이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캔드릭 라마의 올해는 판정승이었다는 거를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이미 드레이크는 후보에도 없어서 이미 그냥 그리고 게임 끝났죠. 네, 많이 끝났죠. 그 죽었죠 거의. 그러니까 펀치를 너무 두들겨 맞았긴 한데. 드레이크라는 이름을 온데간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올해 Not Like Us만큼 뭔가 또 비평적으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곡이 또 있었나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개인 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딱 만약에 장준환에게 이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온 거지. 그래서 당신을 위촉하고 싶다. 아. 한대음 선정위원 위촉하듯이. 그래서 막 줌 회의도 막 참가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투표권을 줬다. 그러면은 나는 캔딕 라마에 뽑는다. 이런 그쵸. 거고. 네. 동규 씨가 만약에 선정위원이면은 저는 이번 정말 어려운 고민이긴 한데 저는 빌리 아일리시. 오. 제가 한 Birds 표를 of 줄 수 Feather. 있으면 버즈 오브 페더. 왜요? 일단 뒤에 진짜 받을 것 같은 작품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캔딩 라마의 날라이커스가 이게 임팩트라든지 좀 메시지라든지는 더 강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래미가 쉽게 캔드릭의 KO를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리 아일리시의 음악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후보에 오른 레코드로 봤을 때는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곡이에요. 곡으로서. 그래서 또 빌리 아일리시를 또 그래미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 이제 안타까운 건 이 버즈 오브 페더가 넘버원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표를 던질 수 있으면 버즈 오브 페더 충분히 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의외네요. 음. 저는 동규 씨라면 무조건 비틀즈를 뽑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비틀즈에 나오는데 물론 뭐 의미도 있고 음. 비틀즈 대단하고 뭐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음. 이게 레코드 오브 더 이어의 후보까지 올려줄 만한 일이냐. 음. 솔직히 경로 5대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짬대우다 짬대우. 벤슨 분이라든지 음. 뭐 호지어 투 스윗 같은 곡도 없고요. 뭐 두아리파가 좀 약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곡 차라리 올려줬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눈치 없이 한 자리 지금 차고 계시다고. 그렇죠. 약간 뒷방에 앉아 계시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나긴 하네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표 줄 수 있다면 전 사브리나 카펜터 합니다. 제가 작년엔 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다 사브리나 카펜터로 저는 그냥 쭉 모든 걸 다 사브리나 카펜터에 겁니다. 그래서 개인 픽 만약에 있으면은 그냥 사심, 전부 사브리나로. 네, 올인 사심으로. 그래서 하나라는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브리나 카펜터 일단 거는데요. 근데 이제 예상되는 수상작은 저는 채플론이 받을 것 같아요. 굿럭 베이브. 왜냐면은 어쨌든 올해 채플론이 뭔가 큰 상을 받긴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 제너럴에서 레코드, 노래 그리고 앨범, 신인 이렇게 있으면은 채플론이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신인을 받는다고 치면은 여기에 하나를 더 얹을 것 같은데 여기서 노래나 앨범은 약간 약하고 레코드에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채플론의 굿 럭 베이브를 예상합니다. 준하 씨는? 저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이게 그래미는 2번 꺼야 돼요. 저는 절대 첫 방으로 떠오른 거는 절대 뽑지 않거든요. 애초에 캔디릭 라마를 뽑은 것도 그 개인 픽으로 안 뽑힐 것 같으니까 뽑은 거고요. 전 처음에 비틀즈 생각했다가 왜냐면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틀즈가 아직 올해 레코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뽑아주면은 어쨌든 그림은 이뻐요. 그리고 비틀즈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상이지 그래미에서. 왜냐면 이제 작품이 없잖아. 그쵸. 저도 나올 게 없죠. 그쵸. 그 공로상 주지 않는 이상 이제 그래미랑은 영영 연이 없다고 봐야죠. 비틀즈라는 팀으로는. 그쵸. 좀비가 돼서 묘지에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 그지. 그거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비틀즈 받으면 그림도 이쁘고 그 다른 후보군들도 뭐 뭐라 싸우지 않을까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선배님들인데. 그지.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저는 오히려 사브리나 카펜터는 레코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아예 그냥 예상이 안 되지만 아예 완전 예상 안 되는 걸로 한번 좀 그냥 심리전이네요 결국. 역배죠 뭐 근거 일종의. 없고. 전 지금 진짜로 돈을 건다 생각하고 지금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골드 더비에서 사브리나 카펜터를 예상합니다. 올해 레코드로. 골드 더비 아시죠? 네. 골드 더비가 그 왜 약간 베팅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골드 더비에서도 사브리나 카펜터를 예상했어요. 진짜로요? 지금 1위예요. 오. 그러니까 약간 준한 씨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다들. 전 지금 목숨이 걸려 있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머리에 총이 겨눠져 있다 생각하고 지금 골라보겠습니다 한번. 네. 참고로 빌보드에서는 캔드릭 라마, Not Like Us를 예상했고요. 우리 동규 씨는 어때요? 저는 신동규의 예상. 마음은 빌리 아일리시인데 네. 사실 요거는 저희가 진짜 짠 게 아닌데 저도 사실 사브리나 카펜터. 아 진짜? 레코드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받을 것 같다. 에스프레소. 일단은 이 8개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곡보다 앨범이 나은 후보가 있고 앨범보다는 곡이 나은 후보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갈라 보면 이제 뭐 켄딩 라마라든지 샤펠론이라든지 아니면 사브리나 카펜터 요 셋 정도가 앨범보다는 곡으로 받는 게 낫다. 근데 그 셋 중에 켄딩 라마는 그래미가 조금 안 들어줄 것 같다. 디스곡의 첫 번부터 이렇게 주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샤펠론은 신인상 정도로 만족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가 남은 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아니 어쨌든 올해는 뭔가 딱 약간 올해 이름을 알린 뭔가 신예 중에서는 신예는 아니지만 네, 그 중에서는 결국 사브리나 카펜터와 체플론의 싸움인데 둘 중에서 그러니까 영향력과 음원 성적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음원은 사브리나가 강했고 뭔가 그런 영향력, 담론을 끌어낸 거는 저는 체플론이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인은 체플론 그리고 레코드나 노래 쪽에서 사브리나가 하나 받지 않을까. 야, 근데 제가 에스프레소를 넣은 거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코드 쪽에. 어떤 이유? 저는 노래로 갈 줄 알았는데 에스프레소가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가 있길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둘 다 넣곤 싶은데 그냥 양분해서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예상이랑 너무 다르네. 저 어쨌든 사브리나 카펜터 좋아하긴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물 먹고 잘하면 빈손으로 갈 수도 있다. 오. 저 감히 그렇게도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사브리나 카펜터가 팝에 올라가 있죠. 팝 솔로 그렇죠. 퍼포먼스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 팝 보컬 앨범에 쇼트 앤 스위트가 있고 그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데 어렵다. 왜냐면은 그냥 너무 팝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케이티 페리 같은 롤인 거죠. 케이티 페리 네. 많이 빈손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울면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나서 제가 사브리나 카펜터 좋아하지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젊은 피해자들과 골드 더비가 같은 마음이 든 걸 보면 골드 더비가 골드 더비 제가 신뢰하거든요. 그냥 집단 지성 신뢰하기 때문에 올해 레코드는 지금 사브리나 카펜터가 2표, 제가 체플론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노래 부문은 우리 동규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노래 일단 후보 먼저 말씀드리면 샤부지의 A Ballsong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그리고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포스트 말론의 Fortnite 샤펠로엔의 Good Luck Baby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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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이렇게 올랐네요. 근데 올해가 우리가 아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후보들이 다 막강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해가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잘하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지금 불안감 엄습하는데 왜냐면 작년에는 너무 뚜렷했어요. 후보들이. 그래서 그쵸. 플라워스가 당연히 받을 것 같았고 뭐 그런 식으로 딱딱 보이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송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송에서 지금 제일 화두는 결국은 샤부지가 지금 레코드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19주 1위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역대 빌보드 싱글 차트 그러니까 최장 기간으로는 1위 타이 기록인데 이 기록을 과연 얼마나 쳐줄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켄드릭 라마까지 요 두 유일한 남성 후보 그러니까 유이한 남성 네네. 후보 이 둘을 제 생각엔 제너럴 필드에서 여성만 다 받는 것 같을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투표를 해주시는 수백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이 후보가 작년부터 해서 약간 여성 아티스트의 강세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올해도 이 제너럴 필드에서 신인상을 제외하면 이 세 필드에서 8팀 중에 6팀이 다 여성이거든요. 이 중에 죄송하지만 유의하다 하셨는데 우리 브루노 마스는 빼먹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뺐냐면 우리 포스트 말론은 농담입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둘 다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은 큽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 이 다이 위러 스마일은 조금 뒷심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쵸. 네, 그래서 한참 앞에서의 그 기준을 못 채우다 싶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항상 받을 것 같지만 좀 쉽지 않다. 네, 저는 샤부지의 이 기록을 많이 신경 써주지 않을까 올해. 근데 이게 올타운 로드는
19주 똑같이 1위 했지만 네. 어쨌든 후보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노래는 좀 평가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노래 그렇게까지 쳐주지 않은 건데 이번에 어쨌든 바송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걸 보면은 지금 동규 씨 얘기대로 조금 참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레코드와 비슷하죠. 후보 자체는 바송하고 Die With A Smile 그리고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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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다른 후보인데 자, 우리 동규 씨는 그러면은 어때요? 본인의 개인 픽부터 저는 개인 픽은 샤부지가 샤브지 한번- 좋아하네. 네, 진짜 컨트리를 좋아하죠. 특집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받을 것 같은 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샤브지 이 노래 좋아요?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준하는 어때요? 약간 평양냉면 같은 곡이라 난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근데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맛을 알 근데 때까지. 솔직히 19주 1위 했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19주까지 1위 할 노래인가.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어떤 계기도 없잖아요. 무슨 그렇죠. 뭐 틱톡발도 아니고. 그래서 와 진짜 취향이 다르구나. 미국 애들하고. 그 생각을 그러니까 보통 빌보드 히트곡들이 웬만하면은 그래도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래에선 진짜 저는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는 진짜 좀 매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음. 근데 올해 노래감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동규 씨는 본인 픽으로는 샤브지가 들어가고 이쯤에 가시면은 이 샤브지 이 노래에 대한 그 글을 우리 동규 씨가 써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또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준환 씨는 개인 픽 뭐예요? 저는 음. 여기서 채플론의 국럽 베이비가 탔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좀 사심이 깊은데요.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제일 좋게 들었고 그 이 곡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또 깊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받을 것 같은 픽은 채플론이 받을 것 같지 않아서 자, 또 이 곡을 뽑은 이유기도 하고요. 네. 저는 두 개 봤어요. 저 오히려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가 했던 다이 더 스마일이나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트나이트가 받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 깠습니다. 이것도. 저는 테일러가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음악적인 어떤 느낌은 전혀 아니고 직감으로. 지금 진짜 도박꾼의 그래미랑 그냥 마음으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미는 약간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지금 일반적인 보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테일러는 앨범이나 노래 중에서 하나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직감상으로는 또 받아?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주겠어? 또 줘요. 늘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앨범은 진짜 뇌절이 진짜 아니다. 예, 앨범 이거는 꽂으면 아니다. 진짜 뇌절이야. 예. 그러면은 한번 틀겠다.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 포트나이트 노래를 한번 주긴 하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럼 예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네. 진짜 똥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맞잖아? 진짜 인정합니다. 장준환을. 근데 아니, 저는 네.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그래미라는 게 결국은 이 업계 관계자들이 주는 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쨌든 공적이 있잖아요. 올해 너무 에라스 투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됐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전 테일러 스위프트 진짜 한 해라도 제발 빈손으로 돌아가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을 많이 줬어.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미드나이츠가 뭐 받겠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끼리는 그게 딱 받아버려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준환 씨의 예상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그쵸. 저는 근데 제가 뭐 포트나이트가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을 예상으로. 것 같다. 네, 예상으로 뽑은 네. 픽이고요. 네. 저는 뭐 작년에 미드나이츠도 좀 이상한 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동규 씨는 그러면은 예상하기로는 어떤 작품 예상해요? 올해 노래. 저는 빌리가 받을 것 같다. 오. 네, 저는
뭐 마음은 뭐 샤브지 뭐 대단했고 컨트리 좋아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레코드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 이 두 개는 빌리와 서브리나가 양분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둘이 이 두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빌리의 음악이 송 오브 더 이어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작사 작곡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레코드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빌리 아일리시의 버즈 오브 페더는 송 오브 더 이어에 낫다. 근데 사실 빌리가 꼭 받을 것 같다라기보다는 다른 음악이 좀 덜하다,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샤부지 안 될 것 같고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좀 늦은 감이 있고 테일러 올해는 저도 동감합니다.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나마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안 받았으면 마음으로. 좋겠다. 샤펠로엔도 약하고 켄드릭은 위험하다. 사브리나는 레코드, 비욘세는 저는 앨범 쪽이 더 가깝다 봅니다. 근데 그럼 빌리 아일리시가 지금 또 받으면 네, 2020년대에 들어서 빌리 아일리시의 세 번째 수상이 돼요. 그쵸. 지금 배드 가이가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What Was I Made For 특히 그럼 2연패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지금 동규 씨가 이 음악계에서 글 쓰고 하는 이력이 이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총명하다. 왜냐면은 지금 빌보드와 골드 더비가 다 빌리 아일리시 예상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상이 겹치면은 진짜 확률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동규 씨가 촉이 살아있다. 내가 진짜 똥촉됐다 지금. 저는 저 개인 픽은 사브리나 카펜터고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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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이 여기 있는 후보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였고 제 예상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 왜냐? 일단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둘 다 그래미가 좋아하는 가수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예능 총회에서 이경규 씨가 그랬는데 이 대상 받기 위한 어떤 조건 이런 거에서 뒤쪽에 바짝 뒤쪽에 바짝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봐봐요. 이 노래 지금 언제 나왔습니까? 다이 위더 스마일이 좀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8월 16일에 나와서 하반기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쯤에 이제 후보도 이제 정해지고 투표도 이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이 위더 스마일에 기울 수 있다. 그리고 다이 위더 스마일 노래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좀 뭐랄까 그래미의 취향에 가까운 어덜트 컨템포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다이 위더 스마일이 의외로 이 송 오브 더 이어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작년에 플라워즈의 느낌이 나요. 딱 이 곡에서. 그니까. 네. 그래미가 흔히 말해서 그래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느낌의 가수들이 이번 후보에 정말 많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누가 받아도 뭐 이상할 건 없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흔히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올해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측면이 많으니까 저 솔직히 포트나이트는 1위 했지만 네. 존재감이 없지 않아요? 올해가 그렇죠. 난 이게 지금 올해 나왔는지도 몰랐어. 올해 기억이 안 나요. 네. 올해 한 4, 5월쯤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올해 그맘때쯤에 막강한 곡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 곡이 1위를 하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 쟁쟁한 후보들 많았어요. 사브리나도 막 그때 맞아요. 막 이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또 막 되게 많네. 빌리 아일리시도 아마 그맘때쯤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뒤쪽에 하반기에 활약해야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도 앨범 좋았거든요. 이터널 선샤인. 네. 그러네? 예스 앤드도 그렇고 We Can Be Friends 노래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잖아. 온데간데 없잖아. 와, 이게 연초에 나왔거든. 음, 그러니까 확실히 연초가 약간 비수기긴 해요. 그래서 좀 덜 나오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름 앨범이 잘 됐고 평가도 좋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제너럴 필드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역시 뒷심이 확실히 중요하다. 팝보컬 앨범에만 부문에만 지금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 올라가 있고. 근데 원래 아리아나 그란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미에서. 그래서 큰 상을 받은 적이 없고. 근데 어쨌든 올해 제가 그 멜로디에서 팝 결산하는 글을 썼는데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도 아직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월 말에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 글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글 쓸 때에도 올해는 명백히 누구야?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찰리 XX 그리고 채플론 이 세 명의 해다. 테일러 스위프트 솔직히 앨범 냈으니까 쓰긴 썼는데 한 줄 썼어요. 그냥 앨범 냈다. 근데 포트나이트도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앨범도 너무 평가가 갈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송에서 포트나이트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이경규 이론 경규론. 다이 위더 스마일 저는 밀겠습니다. 그리고 빌보드와 골드 더비는 빌리 아일리시를 밀고 있습니다. 픽이 다 달라서 좋네요. 올해 진짜 다 갈리는데. 자 그럼 올해 앨범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올해 앨범 안드레 3000의 뉴 블루 선, 비욘세 카우보이 카터, 사브리나 카펜터의 숏 앤 스위트, 찰리 XCX의 브렛, 제이콥 콜리어의 JC 볼륨 4, 빌리 아일리시의 Hit Me Hard and Soft, 채플론의 The Rise and Fall of a Midwest Princess,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자 여기서 전 제이콥 콜리어의 이 JC 볼륨 4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DJ S인 줄 알았어요. DJ S. DJ 에세. 약간 옛날에 에세 담배 있었거든. 그렇죠. DJ S야? 그랬는데 찾아보니까는 JC라고 읽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이콥 콜리어의 이니셜을 딴.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약간 그 트위스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이콥 콜리어는 영국 사람이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걸로 아는데 유튜브 초창기에 아주 뭐랄까 약간 음악 신동처럼 막 떴던. 그래서 그때 아카펠라로 스티비 원더 노래 커버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화제되면서 퀸시 존스가 막 격찬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이 JC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편은 뭐 약간 오케스트라 사운드, 뭐 그 다음엔 뭐 포크 사운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볼륨 4는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음악을 하는 작품이고 여기 에스파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트랙이 있습니다. 굳이 찾아 들을 정도로 노래가 좋진 않던데 아무튼 이 앨범 아주 문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범 후보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서 좀 놀라웠고요. 안드레 3000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뉴 블루 선 솔직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거 맨정신에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존경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음악력. 이 기악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플루트로 뭐 연주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뭐 그때 한창 이거 앨범 제작할 때 뭐 안드레 3000이 뭐 일본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거 SNS에 올라오고 막 그런 게 각국에서 막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집에서도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유만 날린 게 아닌가. 어쨌든 이 앨범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고 그리고 뭐 빌리 아일리시가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은 1, 2, 3집이 다 올라갔어요 후보에.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 네. 들고요. 채플론도 그렇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서 역시 관건은 찰리 XX 브렛이 워낙 올해 2024년에 강력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래미에서 합당하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거에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관심이. 그리고 비욘세 같은 경우는 많이 물을 먹었죠. 사실. 그렇죠. 특히 올해 앨범 부문에서 올해 앨범이라고 할 만한 작품을 많이 냈는데도 셀프 타이틀 날라갔고 레모네이드 날라갔고 르네상스 날라갔고 지금 카우보이 카터로 또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갈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빌보드에서는 비욘세 예상하고 있고요. 골드 더비에서는 골드 더비는 빌리 아일리시를 다 해놨어요. 빌리 아일리시의 앨범 상수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뽑힐 것 같다고 생각한 픽이 빌리 아일리시이긴 하거든요. 오 그래요? 오. 좀 그렇다. 계산이 세네요. 아닙니다. 이과적인 접근이 되나요? 약간.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픽은 따로 있지만 빌리가 앨범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되게 지극히 간단해요. 저는 작년에 노래를 빌리가 받았고 앨범을 테일러가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한번 썩겠다. 어. 노래를 테일러 한번 주고 빌리 한번 앨범 줘서 뭔가 그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그런 것들을 한번 비틀겠다. 그들이 안 받는 세계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 것 같은데 아, 욕 네. 덜 먹게 이렇게 한번 꽈서 주긴 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앨범은 뭔가 빌리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 픽은 뭐예요, 준환 씨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찰리 XCX의 브렛이 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 이유는? 저는 브렛이 이 그래미의 올해 앨범을 받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뭔가 그 대중음악의 상징인 팝 그리고 뭐 주류 문화의 안티테제격으로 그쵸, 이 앨범이 기능을 했고 올해는 근데 그런 이제 뭔가 상징적인 앨범이 그래미에서 딱 그 타는 순간 뭔가 좀 이게 너무 이미지가 주류의 인정을 받는. 네,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밈이 음. 언제 죽느냐. 그 뭐 국가 유튜브나 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순간 죽는다. KBS 그렇죠. 1에 등장하는 순간 끝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네, 브렛은 오히려 받지 않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그 서사가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 그리고 제 개인 결산에서도 1위입니다. 뭔가 제 마음속으로는. 브래시. 네, 너무 좋게 들은 앨범이고. 하지만 빌리가 받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이 시대 영합적으로 찰리 XCX가 딱 브렛 드레스를 입고 브렛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딱 그래미에 와서 앨범상을 딱 받으면 장준환이 실망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홍대병 도져가지고. 이제 안 듣고. 네, 이제 안 듣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준환 씨의 예상은 빌리 아일리시가 올해 앨범을 받는 것. 자 동규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후보랑 이제 진짜 받을 것 같은 후보가 유일하게 겹친 게 여기 앨범 부분이에요. 오. 그래서 저는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가 이제 비욘세 이제 받을 때 됐다. 이게 매년 사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받을 때가 됐다 했어요. 그리고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미네이트도 정말 많이 된 가수고 그렇죠. 수상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직 앨범 오브 더 이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좀 물론 컨트리 음악이기도 하고 브렛 정말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젠 줄 때 됐다. 거기서는 약간 이 이유가 조금은 편협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라기보단 그래미가 아직까지 앨범 오브 더 이어의 전자음악을 이렇게까지 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브렛이 좀 젊은 세대 Z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를 좀 이렇게 이끌었던 것만큼 그렇게 모두가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찰리가 받으면 이게 그 다프트 펑크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후로 받는 첫 전자음악이래요. 네. 근데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는 전자음악으로 보기 힘든 가장 다프트 펑크 앨범 중에서는 이제 좀 인스트루멘탈에 가까운 거의 실제 악기를 사용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맞아요. 10년 넘게 지금 전자음악에서는 못 받고 있는 건데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제너럴 필드가 워낙 이 올해가 쟁쟁한 만큼 누군가 하나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찰리랑 찰리는 테일러 빈손 스위프트. 확정이야 내가 볼 때. 못 받아요. 찰리랑 테일러는 올해 좀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차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 정도면. 어차피 뭐 크게 짐이 없을 거기 때문에 차 안 가져와도 된다. 어차피 끝나고 파티도 안 해요. 파티 안 합니다. 집에 가시면 그러니까. 같고. 그냥 각자 귀가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비욘세가 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렇죠. 다 받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받을 때가 됐다. 사실 레모네이드가 이번에 rolling-stone에서 뭐 21세기 위대한 앨범 뽑았잖아요, 새로. 네네. 1위예요. 맞아요. 저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1위. 실제로 저도 레모네이드만큼 위대한 팝 앨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못 받았고 그때 또 너무 허무하게도 아델이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델이 받고 그리고 르네상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헤리스 하우스에 밀렸잖아요. 헤리 스타일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걸 솔직히. 아델은 이미 트로피 쪼갰잖아요 그때. 딱 자기는 이거 비욘세 주고 싶다 이러면서 저는 그게 더 놀림이 아닌가. 자긴 받았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비욘세가 그 제이지가 남편이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미 앨범상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딱 그 정도로 지금 비욘세 앨범상은 화두인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이런 비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회창의 대권 조정 같은 거예요. 자, 이회창 님이 대권 도전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3번. 3번 하셨죠. 15대, 16대, 17대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비욘세의 올해 앨범 도전기 저는 이회창과 평행이론이다. 이번에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게 비욘세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쵸? 이게 네. 너무 시대의 억가. 음. 그리고 근데 이회창이 대통령이 못된 거는 시대의 억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비욘세 저는 좀 비욘세 카우보이 카터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계속 올해 앨범으로 올리잖아요. 그래미가. 근데 전 그래미가 이 화두를 포기하고 싶지 않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어찌 됐든 비욘세 앨범이 올해 앨범에 올라갈 때마다 화제가 되고 올해는 꼭 받을 것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로 아카데미상 받기 전까지만 해도 늘 항상 그게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합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그게 있는 거죠. 아 여기서 그 뭐라 하지? 그 소원을 풀었다. 약간 그거 되고 나면은 주목도가 확 줄어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비욘세 앨범을 패싱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오스카 나무주연상 도전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욘세가 지금 액트 3부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르네상스, 카우보이 카터 그럼 한 장 남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받을 수도 아. 있다. 왜냐면은 이제 그림이 어쨌든 아름답고 그쵸? 그리고 뭐가 됐든 어쨌든 후보에 올릴 거 아니야. 솔직히 비욘세 앨범인데 무조건 올라가죠. 올해 앨범 후보에 안 올라가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올라갈 텐데 그때 웬만큼 졸작이 아니고서야 그때 이 3부작을 마무리하는 어떤 대단원의 사실 반지의 장도 보세요. 3편에서 상 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욘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욘세 약간 그런 거예요.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불쌍해서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 거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해서 그냥 앨범상 하나 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이렇게 계속 희망 고문할 바에야. 근데 그건 개인적인 픽이고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예상으로는 사실 참 예상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래도 뭐랄까 빌리 아일리시? 취소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사브리나 카펜터 할게요. 제 네. 예상.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브리나 카펜터가 올해 앨범을 받는 아름다운 세계. 쇼트 앤 스윗에서 대체로 수록곡들이 다 잘 됐어요. 아니 그래서 수록곡이 핫백에도 거의 다 올라갔고 그쵸? 그래서 3연 히트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진짜 올해 가장 셀 때니까요. 이렇게까지 3연 히트까지 나온 앨범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에스프레소 잘 됐지, 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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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지, 그리고 테이스트 잘 됐지. 테이스트 잘 됐죠. 그리고 주노 전 좋아하는 노래인데 주노가 또 순위가 낮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22인가 거의 20위권까지 갔던.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신혼여행 갔을 때 여름에 이탈리아 스위스 갔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이
사브리나 카펜터였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다 에스프레소랑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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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이 너무 나오는 거야. 아 찾아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길거리에서. 네, 길거리에서 뭐 가게에서 식당에서 그냥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야, 사브리나 카펜터가 진짜 대박이 났구나. 왜냐면 그게 미국도 아니었고 영국도 아니고 뭐 이탈리아였으니까 에스프레소의 나라여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아니, 있지만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 에스프레소니까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저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큰 상 하나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올해 예상으로 약간 이변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올해 앨범 앨범으로 받으면 진짜 큰 상이긴 하네요. 진짜 큰 정말 이변이죠. 큰 이변이죠. 그렇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냥 그렇게 한번 밀어봅니다. 아니, 자, 혹시 모르죠. 그러면은, 네. 받을 수 있죠. 받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제 올해 예상 이거거든요. 올해 레코드 채플론, 노래 레이디 가가 브루노마스, 앨범 사브리나 카펜터 다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담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자 우리 마지막 이 제너럴 필드 빅4의 마지막이죠. 베스트 뉴 아티스트 최고의 신인 준환 씨의 소개 한번 들어보죠. 네, 올해 신인 후보 중에는 이제 벤슨 분,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도이치, 크루앙빈, 레이, 채플론, 샤부지, 테디 스임즈라는 총 8명의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총 제가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테마를 묶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입 아프게 떠들었던 사브리나 카펜터와 채플론이 후보에 들었고요. 사실 사브리나 카펜터 데뷔 10주년이었는데 작년이 아니 이 숄트 앤 스윗이 정규 6집이에요. 6집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이 그래미가 이제 최대 발매 횟수를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준대로라면은 그 정규 3장을 넘어가면은 그 신인상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 후보 기준을 없앴고 그리고 이 해당 아티스트가 뭔가 올해 그 해에 대중의 인식에 돌파구를 마련한 시기인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트루라는 표현이 그쵸.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판별을 해서 그 해에 올린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사브리나 카펜터나 채플론이 뭐 이번 앨범이 뭐 데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거를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베스트 뉴 아티스트니까 어쨌든 대중 입장에서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완전 뉴 아티스트였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브레이브 걸스가 데뷔 한참 지나서 그때 이 터졌지만 롤린이 저는 만약에 이런 기준이라면 브레이브 걸스의 신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죠.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벤슨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게 이 세 분을 딱 묶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올해 빌보드 연말 차트가 떴는데 그 1위가 테디 스임즈의 이제 맞아. 로즈 로스 컨트롤, 컨트롤. 네. 그리고 2위가 샤부지의 바송 팁시고 3위가 이제 벤슨 분 이 뷰티풀 띵즈가 네네.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1, 2, 3위가 따라락 이렇게 노미가 되어 있고 벤슨 분은 워낙 근데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약간 그분이? 실제로 친한파 느낌으로 아 그래요? 내한도 그렇죠. 진짜 자주 와요. 아 진짜. 그 막 제가 그래서 좀 댓글을 찾아봤는데 막 약간 공중제비를 도는 아티스트다라고 써 있어서 뭐 음악적인 무언가가 있나 했는데 실제로 공연에서 텀블링을 그렇게 아 진짜. 예, 막 노래하다 갑자기 텀블링을 해요. 막 백 텀블링도 하고. 2PM처럼.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 찾아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02년생 어립니다. 싱어송라이터고 이제 한국에서 좋아할 법한 팝 록 스타일의 되게 시원시원하게 막 내지르는 그런 가창이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테디 스임즈라는 분은 92년생 싱어송라이터고 소울 쪽 음악을 이제 구사하시는 분이세요. 그쵸. 이분은 또 약간 되게 허스키해요. 보컬이 긁는 거 이게 특징이고 저는 이분의 로즈 컨트롤을 들으면서 옛날에 이제 날 스파클리의 크레이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거기 네. 시로 그린이 이제 막 노래를 기깔나게 하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어쨌든 샤부지가 그 19주 네. 1위를 차지했는데도 연말 차트에서는 2위에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일단 이 테디 스임즈의 로즈 컨트롤이 1위 기록은 밀리지 몰라도 한 해 거의 내내 상위권에 있었던 정말 슬로우 스타터 중에 스타터다. 그쵸. 이 곡이 2023년 6월에 발매가 됐는데
9개월 만에 차트를 계속 등반을 해가지고 1위에 올랐고 그 후로도 계속 탑 10에 유지가 됐었던. 네.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빌보드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테디 심스가 이번 루스 컨트롤을 냈던 딱 그 앨범을 발매하던 시기가 이 그래미가 이번에 후보를 정리하고 막 하던 딱 그 시기랑 겹치고요. 그리고 뭐 사브리나 카펜터라든지 셰플론 같은 음악들을 보면 막 40 몇 주 차트인, 30 몇 주 차트인 보통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루스 컨트롤이 70주가 넘게 지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0주만 해도 한 1년 반 그쵸. 이상이거든요. 그 내내 차트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고 거기다 상위권이었다 하면 좀 통계로 가면 샤보지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랩 관련해서 이제 늘 항상 신인이 뽑히는데 그 중에서는 도이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좀 놀랐어요. 이분은 플로리다 출신의 래퍼인데 정말 올해 약간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곡이나 케이티 페리의 곡에서도 진짜 두각을 드러내. 이 사람 누구야? 너무 멋있었어요. 네,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 이번에 앨범도 엘리게이터 바이츠 네버 힐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도 정말 수작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 굉장히 랩 스타일이 되게 니키 미나처럼 하는데 음악은 또 되게 진중해요. 니키 미나는 완전 뽕짝이었잖아요, 사실. 그쵸, 막 슈퍼베스나 막 이런 거 들어보면 랩을 진짜 잘하는 거에 비해서 네. 음악적 추구미가 그냥 완전히 뽕짝이야. 추구미는 밥이에요. 그쵸? 약간 그쵸?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도이치가 오른 건 의외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올해 뭔가 힙합계에서는 글로릴라나 뭐 섹시레드도 그 전에 더 뜨긴 했지만 올해 활약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 뭔가 도이치가 올랐다는 거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실력이지만 그래미에서 도이치를 선택한 게 저는 조금 의외였다. 네, 좋은 의미입니다. 놀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이제 조금 활동의 경력이 되지만 뭔가 이제 사람들이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티스트 둘이 올라왔는데요. 쿠랑빈이랑 레이라는 네. 아티스트 이 둘이 노미가 됐습니다. 네. 쿠랑빈은 뭐 사실 근데 사이키델릭 록하는 밴드인데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름아름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낸 게 정규 4집이에요. 근데 왜 올해 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늘 항상 뭐 타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견인을 해왔다면은 이번에 자기들끼리 딱 제작을 한 앨범으로 뭔가 분기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미에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올랐어야 되는. 왜냐하면 데뷔 앨범이 2023년 2월에 나왔어요. 네. 그 My 21st Century Blues라는 앨범, 그리고 그 앨범 나왔을 때 뭐 이 집 내에서도 굉장히 앨범 좋게 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오래됐더라고요. 뭐 워낙 그 애초에 자기 앨범 말고도 그 작곡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올해 이렇게 쳐준 게 작년에 아닌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지. 그래서 야 레이 어디 갔어? 작년에 레이 안 했니? 올해 올리자. 뭐 했으니 다행이네요. 올릴 게 그래 있었으니. 이제 막 반발을 했겠지. 막 레이는 근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야 지금 해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하나 작년에 하나 내년에 똑같아. 사람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가 올해 들어갔다. 그렇게 제가 예상해 봅니다. 그래미의 어떤 내부 프로세스. 네. 그까지 치밀하지 않다.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하나 근데 유의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이 있다면은 일단 현재 신인상이 2019년 이후로 두아리파 받은 이후로는 현재 전부 여성 수상자만 나왔다는 오 사실을 그랬어요?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그 후로 빌리 아일리시, 메간 디스탈리온, 올리비아 로드리고, 사마라 조이, 빅토리아 모네까지 전부 여자예요. 메간 디스탈리온이 진짜 의외다. 그때 그쵸. 지금 후보에 올라도 괜찮겠네요. 그때 도자켓이랑 같이 맞아요, 더비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소자켓이랑 네. 같이 피비 브리저스랑 아 맞아요. 노아 사이러스. 피비 브리저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간이 탔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 픽을 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 픽부터. 개인 픽이랑 올해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 픽이 같아요. 오. 저는 둘 다 도이치입니다. 오. 저는 오. 도이치가 받았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상하게 사브리나랑 채플론한테 안 갈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네. 이상하게 갑자기 도이치가 받는다고? 음, 이런 상황이 그려질 것 같다는 뭔가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음. 점지 받은 것 마냥. 네. 근데 도이치가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니키 미나지나 미스 엘리엇이나 뭐 아젤리아 뱅크스 같은 진짜 거물 래퍼들의 비견되는 그런 그쵸. 신예이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우수합니다. 케이티 페리랑 같이 했던 그 I'm His Is Mine 네. 거기서 케이티 페리 보이지도 않았어요. 도이치가 너무 잘했다니까 진짜. 저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이렇게 보는데 쟤 누구야? 그 무대 라이브 볼 때도 너무 잘했어 정말. 그쵸. 아, 라이브를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라이브 잘해요. 진짜 잘하고요. 요즘에 앨범을 그래서 잘 뽑아요. 그리고 엄청 화제잖아요. 이 사람의 라이브가 네.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유니버설에서 강력하게 밀더라고요. 그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에서. 하여튼 도이치를 네. 저는 저는 밀고 있고. 받을 것 같은 건 사실 사브리나랑 채플론 중 하나인데 그래도 도이치가 음. 그려졌습니다. 음. 네. 삘이 왔어요. 과연 동규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는 테디 심스 오, 응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테디 심스라는 아티스트를 이 중에 꼭 좋아해서라기보다 물론 뭐 그래미는 이제 대중한테 눈이 띈 시점에서 뭐 신인상 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테디 심스랑 도이치 말고는 다 신인이 아니기는 해요. 저가 그쵸, 엄밀히 보기에는 말했을 때. 네. 쿠랑빈도 그렇고 뭐 사브리나 다 15년도에 막 데뷔하고 이랬던 팀들인데 테디 심스는 아까 말씀드린 루즈 컨트롤 있는 이 앨범이 첫 정규 앨범이었고 또 이게 파트 1, 파트 2 앨범이라서 파트 2가 이제 곧 나와요. 1월 말인가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고 해서 진짜 데뷔한 것 같은 이제 정말 신인상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물론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응원은 테디 심스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거는 저는 채플론이 받지 않을까 오. 네, 생각을 해요. 그 결국은 사브리나 카펜터와 채플론의 이 신인상으로 와서의 이 체급이 너무 두드러진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파전이죠 사실상. 근데 사브리나보다는 채플론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기엔 좀 신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첫 정규 앨범이기도 했고 물론 싱글 단위는 뭐 한 7, 8년 그쵸. 정도 됐지만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을 냈고 충분히 다른 필드는 몰라도 신인상을 받을 만하다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사브리나 카펜터를 미는데요. 예상되는 수상자는 채플론이에요. 그러니까 채플론의 서사가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스타덤에 오르게 된 어떤 과정 그리고 대중에게 다시 발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역주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사가 있기 때문에 채플론이 분명히 작년 2024년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고 그래서 사브리나 카펜터의 어떤 위력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신인이라는 자리에는 왠지 채플론이 더 그려진다. 그래서 빌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채플론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채플론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사실 채플론이 가장 받기도 좋고 받을 가능성도 높은 인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룰렛 한번 돌려볼까요? 룰렛 한번 돌려보자. 올해 레코드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놨기 이 때문에 AI가 더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저희보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레코드. 근데 진짜 레알로 룰렛이 돌아가고 있는 게 좀 킹받네요. 자 레코드의 선택은 레코드가 아닌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지금? 레코드구나. 네네. 레코드는 포트나이트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제 역시 컴퓨터가 골랐고요.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자, 진짜 받으면 너무 소름. 올해의 노래. 음. 올해의 노래를 텍사스 홀덤으로. 오 지금 오.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다 다르네요. 픽들이.
자 그리고 그럴 올해 듯한데. 앨범을 컴퓨터는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을 아 정말 짜증나네요. 테일러가 두 개를 가져간다. 아 골랐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데 기계랑. 자 신인이 누구일까요? 오 신인으로 레이를 골랐습니다. 다시 돌려볼까요? 이 부분 녹음 날려버릴까요? 아 근데 기계 선택 제가 볼 때 하나도 맞지 가장 않을까? 가능성이 낮다. 문화가 낮네요. 역시 인간이 낫다. 그러면 우리 동규 씨부터 우리 예상 정리를 하나씩 딱딱딱딱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동규 씨가 생각하는 올해의 레코드 누구였죠? 저 레코드는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네. 그리고 송 부분에서는 빌리 아일리시의 버즈 오브 페더. 네. 그리고 앨범은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 음.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 샤펠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준환 씨의 선택은 좀 바꿔도 되나요? 아니 근데 됩니다. 누가 봐도 뭔가 신인이 샤플론이 될 것 같아요. 아, 저 오케이.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네네. 레코드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트나이트,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지금. 앨범은 빌리 아일리시의 Hit Me Hard and Soft, 그리고 신인은 샤플론. 근데 진짜 채플론이 높다 가능성이 신인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올해 레코드의 채플론, 올해 노래 헛웃음이 나네. 레이디 가가인 브루노 마스. 근데 이런데 레이디 가가인 브루노 마스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모르는 거죠? 아, 모르죠. 네, 그럼요. 그렇죠. 올해 앨범 왜냐면 이경규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연예 대상은 진짜 이경규론이 정확해.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 앨범 사브리나 카펜터. 올해 마칠 어떤 그냥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최고의 신인은 저도 역시 채플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또 트리비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그래미에서 가장 많이 후보에 오른 가수는 누구였습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비욘세가 가장 많이 후보에 올랐죠. 11개 노미네이트가 돼서 네. 총 지금까지 99번째. 오. 네, 이제 하나만 노미네이트가. 하나만 더 했습니다. 네, 하나만 이게- 더 하지. 봤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11개 노미네이트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전까지 88개였거든요. 그래서 12개를 더하면 100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실제로 12개를 냈어요, 이번에. 아 진짜. 네, 그래서 R&B 보컬 부분인가요? 거기에 이 카우보이 카터의 마지막에 트라이언트라고 되게 좀 발라드틱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냈는데 그게 이제 거절당하고 탈락했구나. 네, 그래서 오. 나머지는 다 붙어서 99개. 오. 재밌더라고요. 아깝다. 100번째 노미네이션 딱 됐으면 비욘세가 또 얼마나 신나가지고 그 사진 올렸을지 딱 뻔히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이제 액트 3 때 음, 100번째도 되면서 무조건 뭐 돌파하니까 그때는. 네 올해 앨범도 수상하는 그림이 그쵸. 그때도 한 10개 되겠죠. 그쵸. 뭐 그 보니까는 지금 찰리 XCX, 포스트 말론이 8개, 포스트 말론 8개나 되네. 빌리 아일리시와 켄드릭 라마가 7개,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채플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6개 이렇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그래미에서 새롭게 탄생한 기록이 있죠. 지금 비욘세인 거죠 이게 결국. 그렇죠. 비욘세가 제일 많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미네이션이 뭐 단일 연도로 뭐 여성 중에서는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노미네이션이 되기도 했고 또 카우보이 카터도 앨범 단위로도 가장 많은 노미네이트가 된 그 전까지 2위가 됐죠. 네, 1위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인데 아직 스릴러를 못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스릴러가 1등이구나. 스릴러가 13개를 올랐고 이번이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고 또 카우보이 카터가 올해 앨범에 이제 지명이 돼서 비욘세가 총 5번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아직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오수네요. 아쉽지만 흑인 뮤지션 중에는 가장 많이 지명됐다. 라고 이제 하네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그 더 토처드 포에트 디파트먼트가 오르면서 올해 앨범 부문에 7개 후보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됐다고 네, 또 기록이 있네요. 7개 많이 올랐네요, 진짜. 그냥 관성픽이라니까 진짜. 근데 괜히 관성픽으로 뽑진 않았을 것 같다. 불안한 거죠, 이게. 안 뽑을 거면 뽑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후보로? 불안하다. 예. 아, 갑자기 다 한숨을 쉬기 그리고 또 시작했는데. 이제 99개를 올랐던 비욘세가 그 중에 32개를 받았는데 또 네. 올해 얼마나 받게 될지가 또 관건이기도 하고 또 약간 스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리아나 그란데인데 네. 아리아나 그란데도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베스트 팝 보컬 앨범에 이터널 선샤인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번에 오르면서 켈리 클락슨과 함께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티스트가 오, 됐다. 그렇군요. 물론 제너럴에는 못 올라갔지만 사실 제출 자체는 제너럴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 못 들어갔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테일러 스위프트 빠지고 아리아나 그란데 앨범 들어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리아나 그란데 이번 앨범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돼요. 여자애들 앨범 들어가도 됩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로. 네. 그치. 저 동의합니다. 네. 뭐 좋아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또 비욘세가 무려 지금 99개가 되면서 가장 그렇게 됐고 이게 진짜 놀라워요.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비욘세가 계속 기록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끌고 가는 것 또 이번에 새롭게 보였던 거는 켄드릭 라마, 날라이커스가 이제 디스곡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래미 역사상 처음으로 제너럴 필드까지 이렇게 올라간 후보에 오른 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이 기록. 가장 고령의 나이로 후보에 들어간 사람 지미 카터. 대통령. 100세의 나이로 베스트 오디오북 내레이션 스토리텔링 앤 레코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의 나이로 후보가 됐다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음악 부문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 게 참 수상하시겠네요. 또 이렇게 그런 특수 경로 우대를. 네. 뭐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지미 카터의 결과도 궁금해지는데 카우보이 카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카터 같은 카터인데 응원합니다. 이번에 이름이 변경된 부분도 있죠. 네, 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약간 너무 약간 사소하기도 하고 의미가 약간 느껴지기는 한데 잘 눈치를 못 챌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그렇죠. 그전까지는 베스트 팝 댄스였던 부분이 이제 베스트 댄스 팝으로 바뀐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실 바로 또 내년에 팝댄스로 바뀌어도 아무도 못 그냥 알아챌. 1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한 번은 댄스 팝, 한 번은 팝 댄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팝 댄스는 팝송 카테고리에 있는 댄스풍의 음악을 주는 느낌이고, 그렇죠. 네네. 댄스 팝은 댄스 곡인 팝송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게 결국 무슨 차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무래도 이 부문의 의의를 좀 더 살리려고 어감을 변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댄스에 더 액센트를 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세를 주고 싶은 파트를 앞으로 끌고 오든 뒤로 미루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작년에 신설된 부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첫 수상작이 카일리 미노그의 파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찰리 XCX의 본 더칭, 그리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의 Yes and, 트로이 시번의 Got Me Started, 그리고 메디슨 비어의 Make You Mine,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불어 제목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어 제목 노래 이렇게 이제 후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또 어떤 수상작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지금 올해 아직 공연 소식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산불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공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퍼포머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쵸. 뭐 그래도 뻔히 비욘세가 하고 뭐 찰리 XCX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굵직한 후보들은 다 하겠죠. 셰플론도 하고 사브리나 카펜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좀 특히 기대되는 무대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좀 예상되는 퍼포머 중에서? 뭐
저는 이 오늘 나왔던 언급된 아티스트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찰리 XCX랑 도이치 도이치. 둘이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요 음.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통규 씨는 저는 일단 이 공연 자체가 굉장히 궁금은 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산불이나 이런 재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상식도 그렇고 좀 톤이 많이 다운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전체- 구성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네, 조금 어둡게 가고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에서 원래는 샤플론의 좀 신나는 느낌을 기대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엄숙한 느낌에서의 샤플론도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치면 또 엄숙한 분위기의 찰리 XCX는 그쵸. 어떨지. 궁금하죠. 본더치의 발라드 믹스. 본더치. 가스펠 버전으로 해서. 쿵짝쿵짝을 다 빼는 거지. 네. 근데 사실 좀 한편으로는 사실 물론 산불이 너무 큰 일이긴 한데 그 산불 때문에 이 시상식 톤까지 바꾸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너무 네. 초상집 분위기야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해. 사실 근데 가이드라인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아티스트들 스스로가 눈치를 조금 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워낙 큰 피해가 지금 맞아요. 지금 뭐 특히 이제 LA에서 하는 시상식인데 LA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쵸 또. 네. 그런 여파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비욘세가 작년 말에 넷플릭스에서 중계했던 그 풋볼 하프타임 쇼를 했는데 네. 카우보이 카터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네. 좀 그냥 지루했어요 공연이. 사람이 13분 안에도 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 비욘세 공연 보면서 졸았거든요 중간에. 그 생중계를 보다가 졸았어 심지어. 그러니까는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카우보이 카터라는 앨범 자체가 르네상스처럼 그렇게 공연하게서 막 재미있는 구성이 나올 만한 건 아니잖아요. 말 타고 그렇죠. 등장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비욘세 무대 뭐 워낙 노래 잘하고 하니까는 기본은 하겠지만 르네상스처럼 막 아주 화려하고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공연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브리나 카펜터가 오늘 하루 종일 사브리나 카펜터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공연 잘해요. 그래서 작년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그 에스프레소 불렀거든요. 네. 공연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브리나 카펜터의 무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채플론 같은 경우도 뭐 워낙 라이브가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라이브입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재미 없어지면요 그 벤슨 분이 나와서 공중제에 몇 번 돌아주면 되거든요. 옆에서 넌 돌고 있어라. 계속 돌고 이제. 아니 벤슨 분 특이하다. 공중제비 돈다는 게. 저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전혀 막 그려지지 않는 그림인데. 자 오늘 이렇게 제 67회 그래미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약간 정보도 전달드리면서 여러 가지 트리비아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뭔가 최다 적중자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가 볼 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쭉 제가 정리를 해왔잖아요. 장준환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뭐 명예 뭐 이런 거 수건이라도 좀 주시는 건가요? 그냥 카톡 하나 드릴게요. 잘했다고. 알겠습니다. 그 이상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작년에 사실 이벤트 했었거든요. 커피 이벤트. 맞아요. 너무 불경기라서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경기가 좀 회복되면 산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내년에는 좀 경기가 회복되고 내년에 다시 커피 이벤트 한번 열어보는 걸로 하고 사실 근데 올해가 커피 이벤트를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청취자들도 맞히기 어려워 이거. 올해가 박 터져요? 올해 진짜요? 할까요? 커피 이벤트? 왜냐면 그 정도 커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커피 이거? 이벤트 하면은 왜냐면 작년에는 솔직히 송구스럽게도 너무 많이 맞춰서 제가 방송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때. 근데 올해 이거 어렵다. 올해는 어렵죠. 올해 커피 이벤트 하겠습니다. 걸만합니다. 커피. 네. 지금 올해 레코드 노래 앨범 최고의 신인 요 네 부문 네. 다 맞히는 사람 네, 커피 드릴게요. 이거는 다 맞히면은 진짜 커피 드려야 될 정도로 이 정도 잘 알린 것 같아. 솔직히. 인정.
그 잘 알. 네 쉽지 개의 않아요. 부문 다 맞히는 분 나오면은 커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규 씨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그 참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재밌어요. 전 좋아하는데 이게 맞춰야 본전 같아요. 이게 맞아요. 틀리면 뭐 틀린 대로 재밌겠지만 이제 맞추면 당연한 거고 못 맞추면 와 이걸 어떻게 못 맞추나 하고 또 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올해는 다 올해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참작해줄 어렵네요. 거예요. 우리 손민현 편집장 지금 왔는데 제가 쭉 불러줄 테니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봐봐요. 올해 레코드 동규 사브리나 카펜터, 준한 사브리나 카펜터, 저는 채플론. 그리고 올해 노래 저는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 동규는 빌리 아일리시, 준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올해 앨범 저는 사브리나 카펜터, 동규는 비욘세, 준하는 빌리 아일리시. 그 최고의 신인은 전부 채플론입니다. 어때 이 중에서 지금 누가 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동률일 것 같은데요. 동률? 3개씩 맞추실 것 같은데. 세 개씩 오. 맞힐 것 같다? 그럼 무슨 소리? 세 개가 다 다른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있나요? 하나씩은 다 틀릴 것 같아서. 다 맞긴 어렵다. 그러니까요. 올해 막강합니다. 이럴 때가 사실 시상식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 또 못 챙긴 작품들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래미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은 유튜브 재생 목록과 스포티파이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뮤브의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구독, 하트,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싱어송라이터 김재영님이 오십니다. 2025년의 첫 게스트고 얼마 전에 EP 사다리꼴 발매했는데 앨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김재영님과 함께하고 뮤브에선 처음으로 비디오 팟캐스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재영 씨와의 아주 다정한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장준환 신동규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